역병 약 육묘장에 다 하셨죠 이제. 네. 역병은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육묘장에서 관주로 한 번씩 해주세요. 2번 정도만. 관주든 연면살포든. 육묘장에서만 관리 잘 하시면은 본포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눠요. 본포 소독도 워낙 잘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물 나오거든요. 역병 걸린 애들은. 근데 역병 아마 거의 잘 못 보실 거예요. 역병이 왔는데도 이제 시드름병 오는 거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역병 심하게 걸린 애들 보면은 관부 잘라보면 구멍이 뻥 뚫려 있거나 아니면 까맣게 돼 있어요. 맨 가운데가. 아까 탄저병도 그렇고 시드름병도 그렇고 애들 똑같이 시들어 죽어요. 역병독으로 시들어 죽는데 헷갈리다 보니까 약을 다른 거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관부를 잘라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관부 탄저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쪽부터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시드름병은 맨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 도관 쪽 여기가 이제 까매지는 거죠. 그리고 역병은 맨 가운데가 이런 거고. 요거를 잘랐을 때 알 수 있는 게 일단 시들어 버리면 몰라요. 똑같이 까매. 얘가 시들은 상태에서 딱 잘라보면은 전체가 다 까매요. 탄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까매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증상을 무슨 병이구나 알 수 있는 게 약간 증상이 보일 때, 아예 쓸어버리기 전에 이파리가 색깔이 좀 이상하거나 그랬을 때 그때 이렇게 잘라봐야지만이 이게 어떤 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이제 관주 차려는 약재들 많으니까 요건 연면살포니까 요거를 육묘장에서 혹시 이번 달에 아직 안 하셨으면은 공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번 관주로 넣어주든가 아니면 연면살포 육묘장에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균성 모무니병은 서량 품종이 이렇게 많이 오는 병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제 관리하고 지금도 국문이 계속 진흥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원 쪽에는 거의 안 왔었어요. 예전에 오종구 사장님 장의하실 때 짝건 왔다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됐었는데 주로 이제 경남 쪽에 장의를 많이 하잖아요. 산청, 진주 쪽에. 그때 그쪽에서 묘를 가져오셨잖아요. 초반에는. 이게 이제 장의 품종에서 잘 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서량에는 그래도 많이 안 오는 편인데 우리가 산청 쪽에서 묘를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산청에서 묘 가끔 사오시잖아요. 서량 품종을. 그쪽에 장의 육묘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서량에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묘 가져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딸기 이파리에 이런 증상이 나왔다. 혹시 딸기에는 이렇게 연맥 사이로 병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병증이 이렇게 생긴 병증이 아예 없는 거죠. 동글동글하거나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녹균병처럼 돼 있잖아요. 오이 녹균병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런 증상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딸기 이파리에서는. 이런 이파리가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기후센터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우리 화상병 그런 것들 국가관리대상 병해충 막 그런 거 말 들어봤잖아요. 화상병 걸리면은 그 농장에 다 매몰하잖아요. 다 죽이고 반경 몇백 미터 그런 거. 얘도 전체 주변 농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하우스에 있는 거 다 뽑아서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은 나와요. 보상금 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꼭 하셔야 되는데 그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주변까지 다 번져가지고 그래서 혹시 산청 쪽에도 가져오신 분들 좀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런 증상 나왔다 그러면은 센터로 꼭 연락하셔야 돼요. 좀 다르죠? 딱 연맥 사이로 돼 있어 이렇게. 작은뿌리파리도 되게 익숙하죠. 이제 예전에는 몇 농가만 조금씩 나왔었는데 이제 토양재배 농가분들도 많이 와요. 작은뿌리파리가. 그래서 파리가 알라가지고 부덕이 생기고 번데기 생기고 알낳고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피해 주는 게 이때 이제 부덕이 때 피해를 제일 많이 주는 거죠. 이게 작은뿌리파리가 되게 구분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거의 파리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트랩을 잘 붙여 놓으시는데 까맣게 해드리면 하루살이들이 막 붙어 있으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요. 우리 농장에 작은뿌리파리가 바글바글하다. 근데 가서 보면 작은뿌리파리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뿌리파리는 딱 눈에 띄어요. 눈에 잘 보이거든요. 파리처럼 생겨가지고 파리보다 그냥 적을 뿐인 거지. 그래서 관찰 잘 트랩으로 예찰 잘 하셔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통충이 파리가 보통 100개, 300개 이렇게 알을 낳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배지에다 알을 잘 낳아요. 그래서 관부 쪽에다 넣다 보니까 그 구멍을 퐁퐁퐁 뚫고 다니는 거죠. 그 작은뿌리파리가 피해 본 애들 보면은 이렇게 살짝 제끼면 잘 부러져요. 관부를 구멍을 이렇게 뚫고 다니다 보니까 시드름병 걸렸거나 그런 애들은 이렇게 제껴도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근데 작은뿌리 피해 있는 애들은 제끼면 잘 부러지는 형태예요. 좀 시들었다 싶었을 때 살짝 제끼면 또 부러집니다. 시드름병 걸린 거하고 작은뿌리파리하고 똑같이 시들어 죽어요. 똑같이 얘네들도. 근데 시드름병 걸린 애들은 대체적으로 입자루가 색깔이 빨갛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작은뿌리파리 피해 있는 애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재배하다 보면은 멀쩡한데 이파리가 이렇게 살짝 뒤로 처진 애들이 하나씩 보일 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데 잘 떨어져요.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근데 딸기 이파리는 멀쩡한 거는 당기면 안 떨어지죠. 옆으로 제껴야 떨어지잖아요.
이런 애들은 살짝 당겨도 뚝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물러져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보면은 구더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한낮에는 밑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들이 의심스러운데 그럼 여기다 감자 같은 거 잘라가지고 주면 아침 일찍 가보면은 거기에 구더기들이 꼬물꼬물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로 약재 살포하거나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요거 파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주로 그래서 이런 태빗더미 이런 거. 특히 남원이 이제 축사가 되게 많죠 지금. 되게 송동 그런 데 보면은 동 가운데 이렇게 축사가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남원이 그러다 보니까 작은 뿌리파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축사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논에다 이제 퇴비 같은 거 뿌리는 경우 그런 데도 많이 오다 보니까 남원은 우리 딸기농가 분들 보면 주변에 다 축사 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특히 우리 흑연 재배할 때, 고도 재배할 때 물 관리 잘못해가지고 표면에 우산 이끼 아시죠? 넓적한 이끼, 파란 거. 그 이끼 꼈을 때 작은 뿌리파리가 그거 되게 좋아요. 거기다 알 잘 났거든요. 그러니까 물 관리 정말 잘하셔야 돼. 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끼 낄 정도로 거기다 파란 거 많이 낀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알 잘 났습니다. 물 관리 잘하셔야 돼. 특히 우산 이끼 안 생기게끔 잘해주셔야 돼요. 트랩 붙이실 때 이제 이렇게 다르시면은 이런 게 요즘 안 다르시겠네. 나무는 시설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무인방지 시설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래서 트랩을 그래 위에 한다고 밑에 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에다 밑에서 달면은 작은 뿌리파리 거의 안 잡힙니다. 밑에 물기도 하나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러면은 작은 뿌리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요. 작은 뿌리파리는 위에서만 놀기 때문에 밑에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 물기가 있거나 좀 지저분하면 내려가긴 해요. 지저분하게 관리하는 분들은 밑에도 달아주셔야 돼요. 상토가 막 떨어져 있거나 풀이 났거나 그런 분들, 아니면 바닥 멀칭 안 했거나 그런 분들은 밑에도 달고 위에도 달고. 근데 무인방지에 있어가지고 못 달을 때는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절약한다고 이거를 반 잘라도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뿌리파리가 그런 구멍 뚫린 걸 잘 들어간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래? 그때 누가 그렇게 시켰다 그래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으면 잘 들어간대요. 근데 딸기 이파리가 이렇게 꽉 차버리면은 이 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은 뿌리파리가 거기까지 굳이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노출이 되어 있어야 걔들이 노란 색깔을 좋아해요. 작은 뿌리파리가. 그래서 그 색깔 보고 잘 가는데 그때 숨겨놔 버리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루실 때도 육묘기 때는 보통 이제 3월에 어미매 정식하고 바로 해주시는 게 좋고, 육묘기 때는 피해주는 게 3월부터 4월 초 정도까지예요. 따뜻해지면은 잘 안 들어와요 안에. 그래서 육묘기 때는 초반에 정식하고 바로 트랩 달아주시고, 재배할 때는 주로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10월 중순 넘어서 약간 보온 들어갈 때쯤, 그때쯤부터 이제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0월 초 정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게 되는 좋은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들어다 보니까 토양재배든 수경재배든 바깥쪽에다 좀 밀도를 높게 해주시고 몇 장 더 달아주시는 게 좋죠. 색깔 보고 그쪽으로 와서 잘 붙으니까. 이렇게 감재 잘라가지고 올려놓으면 여기 잘 기어 올라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보면은. 천적 많이 쓰실 거예요. 친환경 하신 분들도 많이 쓰시고, 친환경 하시면 당연히 쓰시는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일반 하시는 분들도 특히 곤충병원성 선충을 많이 쓰실 거예요. 곤충병원성 선충은 정식하고 나서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지금도 밀어 넣어주시나요?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얘네들은 그냥 배지에다 예방 차원에서 작은 뿌리파리가 알을 안 낳아놓고 구더기가 없어도 넣어놔도 문제가 없어요. 배지에다 계속 살다가 작은 뿌리파리가 알을 낳아서 구더기로 딱 부화되면은 얘네 뚫고 들어가요. 그 안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구더기를 터뜨려 죽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면은 효과가 있는 거고, 이 마일즈형에는 아크릴병에는 먹이가 있을 때 넣어주셔야 돼. 아까 감자 잘라가지고 예찰했을 때 구더기가 이렇게 보인다. 그럼 그때 살포해주면은 얘네들은 바로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구더기가 없을 때 넣으면은 굶어 죽어 버려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없을 때 넣으셔도 예방 차원에서 얘는 보였을 때 넣는 방법으로. 여기 이제 곤충병원성 선충이에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증식해서 터뜨려 죽이는 형태인 거죠. 여기 이제 잡아먹는 애들. 갈색 관날개충하고 주로 마일징에 많이 쓸 거예요. 병농이나 이런 데들 다 요거 취급하니까 보였다 그러면 오히려 천적 넣으시면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 일반 약재 살포하기 수확기 돼가지고 좀 살포하기 뭐하다 그러실 때는 천적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응애는 일단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실 게 12월 초까지는 무조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월 초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기 들어가면 약치기 되게 힘들죠. 응애 약들은.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간간히 버텨요. 그냥 온도가 낮으니까 확 증식을 안 해요. 근데 이제 3월 달 되가 온도가 쫙 올라가면은 확 번지죠 이제. 그래가지고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 수경재배 하는 이파리 막 까요. 아랫잎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응애는 무조건 12월 초까지는 무조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방경을 제일 잘 하실 거예요. 눈에도 잘 보이고 눈 좋으신 분들은 전까지 다 보이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증상이 이파리가 뭐 뒤틀리거나 뒤로 제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파리가 약간 마그네슘 결핍처럼 이렇게 누리끼리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색깔이다 보면은 뒤쪽 보면은 수백 마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기 실거미줄 이렇게 아침에 가면 생기죠. 전방경에 있으면. 그리고 해 뜨면 바로 없어지고 그런 거로 이제 확인하셔도 돼요. 차응에도 요즘에 딸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차응에가 딸기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차응에는 이파리가 뒤쪽으로 살짝 제껴져요. 요거부터는 이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보거나 그러면 보이는 정도고 이파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져요. 색깔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참원지응애가 올해 육묘장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전박이응애는 주로 이제 오래된 잎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잎에 까버리는 거잖아요. 많으면은. 근데 참원지응애는 거꾸로예요. 새로 나온 잎에 많아요. 새로 나온 잎들이 오글오글해져요. 꼬불꼬불해지고 선충 있는 것처럼 차이가 나는데 참원지응애도 뭐 응애약처럼 이렇게 약 잘 치면 잘 죽어요. 잘 듣고 대신에 응애약들은 이렇게 교호로 다른 성분 다른 거로 교차해서 쓰는 거. 참원지응애 같은 경우는 눈에 잘 안 보여, 절대 안 보여요. 스마트폰 확대해도 안 보이고 이런 거 있으면은 센터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해부현미경 이런 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센터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전박이응애 지금 거미줄 보이잖아요. 아침에 갔을 때 이런 거미줄이 좀 보일 거예요. 전박이응애 많으면은 해 뜨면 바로 없어지고 참원지응애는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는 형태. 요것 때문에 이제 3월달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온도 조건, 습도 조건만 딱 맞으면은 한 쌍이 25만 마리 됩니다. 그래서 금방 번지니까 주의하셔야 되죠. 응애는 아시잖아요. 뒷면에 있기 때문에 무인방지에 써가지고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이 뒷면이 살짝 제껴져서 뒤쪽에 맞아야 되는데 흰가루도 그렇고, 그러니까 흰가루병이나 응애 잡으실 때는 그러니까 동력분무기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래서 위로 쏘는 형태 무인방제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위에서만 살포는 애들은 절대 안 잡히는 거죠. 예, 마지막 선충. 선충이라도 이제 우리 노지육묘한 거 잘 안 쓰실 거예요 아마. 노지육묘하다 보면 선충이 상당히 많은데 고솔육묘 하다 보니까 선충이라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소양소득도 잘 하시기도 하고 하다 보니 줄었는데 고솔육묘 하실 때도 런너가 차가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런너 꽂다가 밑에 보면 밑에만 기어나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죠. 틈새로. 그게 바닥에 닿으면은 거기에 선충들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육묘 하실 때 가끔 밑에 좀 내려보세요. 그래가지고 런너가 밑으로 기어나려고 하는 데 있으면은 바닥에 닿거나 무조건 따주시고 밑에 안 닿게끔 해주셔야 돼요. 거기 선충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선충은 육묘기 때 하고 육묘기 때 다 한 번씩 하셨죠. 내마킹이나 그런 거 하셨죠. 그럼 예방 차원에서 한 번 해주시고 본포에 가서도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즈묘 쓰시는 분들 나무는 거의 없다 보니까 노즈묘에 상당히 많이 오긴 하는데 노즈묘 하셨던 분들은 꼭 더 관리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선충들도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필로센탄을 가져오시면은 칼로 이렇게 뚝뚝뚝 잘라서 정육시에 풀어놓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잘 보이거든요. 잎선충들은 심하면은 이렇게 생장점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심하게 오는 데는 없더라고요. 뿌리썩이 선충도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은 물론 소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소독하기 귀찮아요. 특히 소일킹 같은 거 소독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히 후작으로만 안 들어갈 거면은 그냥 벼 심거나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작기는 벼 수확 목적이 아니더라도 벼 심어가지고 한 작기 돌리면은 대부분 다 죽으니까 이런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 올해 이제 공급해드렸던 소일킹 같은 거, 소일킹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다 잡히니까 대신에 소일킹 소독하실 때는 가스가 안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스 형태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가스 안 빠져나가게끔 잘 신경 써주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